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지금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어서 고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죠. 문자로 들어왔고요. 8105님께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11,88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포트의 그러니까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십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송려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중공업 왠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리뷰 어떻게 해주실까요? 일단 저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삼성중공업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오션인데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방산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반영이 된 게 미국 MRO 쪽 사업에 진출하면서 방산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방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하나오션 5배 오를 동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배밖에 못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막 방산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삼성중공업이 잘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LNG선, 우리나라가 이제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LNG선도 잘하는데 FLNG 쪽에서는 전 세계 1위 랭크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FL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이에요. 우리가 이제 LNG선도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FLNG는 뭐냐?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랫폼인데 이 해양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척당 2조 원에서 4조 원까지 합니다. LNG선 우리가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하는데 한 척당 지금 한 4천억 정도예요. 그보다도 높은 부가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FLNG인데 전 세계 FLNG 1위가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LNG 모멘텀도 저는 아직도 반영될 게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중공업 실적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 없고,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나쁜 자리가 아닌 게 지금 한 2달 반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하는 구간인데 거래량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 나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저는 전고점 33,0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미국 MRO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막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지켜보셔야 되냐? 수주잔고라든가 기업 밸류로 봤을 때 지금 증권사 전망치는 4만 원 이상까지도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고점 33,000원이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여유롭게 잡아드려가지고 35,0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100%시니까 여기서 크게 욕심 가지실 필요 없고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리뷰 해봤습니다.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증권이요. 네, 삼성증권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7,000원에 15%입니다.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요거가 제가 작년 11월쯤 한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네, 2달 만에 수익을 내고 계신 상황인데 목표가가 궁금하실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완전 장기는 아니더라도 한 좀 올 상반기까지 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네, 상반기까지 시간을 잡고 계시고 어디까지 목표가를 설정해보면 좋을지 유정 대표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비중 그대로 일단 들고 가시고요. 네, 추세 조금 더 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증권주나 금융주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뭐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제 뭐 서학개미라든지 이제 국내 이런 동학개미들 지금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브로커리지 수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바라보신 상반기까지 저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작년 IPO 이제 주관사에 있어서도 보통은 한국투자증권 쪽에 이제 IPO를 잘하는데 삼성증권이 지난해 2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증권 특징이
상장 주관을 맡은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를 한다라는 점도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증시가 좋을 때 IPO를 해서 상장한 기업들이 공모가 이상, 뭐 더블이나 따더블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증권이 이런 추가적인 또 수익까지도 같이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목표가가 일단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월봉 흐름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 삼성증권이 최고가가 11만 3천 원 구간대까지 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2007년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 1년 정도 바짝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비슷하게 삼성증권도 작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세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007년도 구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1차적으로 이제 8만 5천 원 구간대,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대 있죠? 이거 돌파하게 되면은 9만 원대 진입 가능성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9만 원대 구간에서도 추세가 잘 유지가 된다 한다면 그때는 11만 원 구간대까지 추가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목표가를 상향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전 구간대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 더 타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구간 나올 때 조금씩 이제 매도 익절하시면서 수익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증권에 대한 이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테크닝 매수가 55,500원요. 네, 테크윙이시고 5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0%요. 네, 한 매수하신 지 꽤 되셨을까요? 예, 조금 돼가지고 제가 물을 좀 탔습니다. 조금 평단가를 낮추셨고 테크윙에 대한 고민이 어디까지 좀 가져갈까가 고민이실까요? 네네. 그렇다면 테크윙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 송률 매니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굉장히 목소리가 밝으신데요. 일단 뭐 테크윈,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테크윈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반도체 이제 공정 중에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후공정 쪽에서 이제 테스트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를 보시면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대가 높게 잡으신 건 아니에요, 사실. 높게 잡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테크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한 39%,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지금 후공정 테스트 장비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 다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되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막 이제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는 구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네네.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저항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8,000원, 7만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55,5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우선 이제 추가적인 대응할 구간은 아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항 매물대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항 매물대를 뚫으려면은 대량 거래가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제가 목표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저항 매물대 구간이에요. 저항 매물대와 마찬가지로 68,000원 구간 상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대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6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테크윙에 대한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HL 만도요. 네, HL 만도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2,800원에 10%. 52,8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럼 어디까지 좀 가져갈까 고민되실까요? 예, 너무 지수가 흔들려서 어떻게 되는지 매도가는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 네. 좀 묻고 싶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변동성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예. 어디까지 정해볼지 유정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분 그 HL만도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로봇 모멘텀 보고서 들어가신 거죠? 예. 네, 보니까 HL 만두가 올해 네.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수주 기대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실제로 수주 소식이 터져주는지가 일단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대감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8년도 이제 양산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HL 만두가 또 거래처가 현대차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CES에서 그 만든 아틀라스도 공개하기도 했었고, 그 아틀라스가 만약에 대량 생산에 나서게 되면 그 로봇 네. 그 관절 근육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가 부품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현대 모비스도 지금 액추에이터 사업 이제 계속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HL 만두도 액추에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그런 이제 수급을 받으려면 이런 거래처 쪽으로부터 받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밸류체인단에 있어서 HL 만두가 가져가는 그 메리트는 저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로봇 관련 종목들 강세 움직임 이어나갔었잖아요. 네. 다음 주까지도 아마 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또 HL 만두가 오늘도 거래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월봉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월봉을 강조하는 게, 최근에 종목들 추세가 단기적인 이제 일봉 흐름 볼 게 아니라 사이클을 타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이제 보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HL만도 지금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면 67,000원 구간이 지금 저항대 매물대거든요. 지금 패턴상으로 지금 화면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헤드앤숄더 구간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앤숄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업황이 좋으면, 거래량이 받쳐주면 뚫어줍니다. 근데 지금 업황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앤숄더 구간을 뚫어줄 확률이 한 8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전 2021년도 전고점 매물대가 75,000원, 그 다음 최고가 구간이 89,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다음 주에 일단 추세 유지해 주는지 좀 보시고요. 75,000원 돌파하면 8만원 구간대까지 그대로 지고 가셔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추세를 좀 더 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수익 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흔들려서 하방으로 밀리려고 한다면은 지금 변동성 우려된다고 하셨으니까 58,000원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라도 익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하단 대응하시면서, 일단은 다음 주 계속 상단으로 주가 올라가는지 보시면서 수익 최대한 극대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HL 만두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차트 작도까지 해드리면서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는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3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매일경제TV 댓글 통해서도 종목 상담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259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LG전자를 9866원에 매수를 하셨고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멘트로 찐 로봇주는 LG전자라는 생각에 모아가고 있다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제야 반등 들어오는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찐 로봇주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LG전자 실적 발표 후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0만 원 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송려 매니저님은 LG전자 목표가 얼마쯤으로 좀 세워주실까요? 예, 일단 LG전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셔가지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오르고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국가대표 AI 발표가 났죠. 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LG에서 개발한 이제
엑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그룹 전반적으로 AI 기대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LG전자도 그 효과에 따라서 오늘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기대감에 올랐다 보니까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4.5%대 마감을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가전 쪽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한번 영업이익이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대량 거래가 왜 중요하냐면요. 작년 9월 이후에 첫 대량 거래다. 그래서 이제 막 추세 전환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의 한 4개월 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전고점 부근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저항 매물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항 매물대가 11만 원 위에 지금 상존해 있는 구간입니다. 앞뒤도 한 두세 번 정도 저항을 맞았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11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전 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동차 전장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LG전자 지금 이제 비중 그렇게 높은 비중 아니시니까요. 굳이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대응하지 마시고 목표가 11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11만 원까지 목표가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한미 반도체요. 한미 반도체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18만 5,700원에 비중 20%요.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저번 주 목요일 날 매수했어요. 네,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특히 고민이다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요즘 다른 삼전이나 다른 그 반도체주는 약 움직이는데 네. 이 삼양 반도체는 너무 못 가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혹시 안 좋은 악재가 있는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예, 그런 고민이 생기네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유정 대표님께 악재는 없는지 앞으로는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분 지금 반도체 장비주는 한미 반도체만 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양 장비 관련주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원래 삼전하고 원익 IP 들려다가 네. 그냥 삼전하고 한미반도체가 잘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담았는데 의외로 못 가네요. 한미 반도체 저는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가 2024년도까지 주가 랠리가 강하게 나왔었죠. 물론 최근에 프리마켓 시장에서 이제 20만 원대 찍어주긴 했었지만 2024년도와 또 지금의 상황은 한미 반도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경쟁자들이 많이 등장한 그런 해이기 때문에 계속 경계감을 좀 가져나가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서 이제 한미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일단 한미 반도체가 그 HBM에 들어가는 TC 본더 쪽에 있어서는 2024년도까지는 사실 압도적으로 독점적인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제 1분기부터 하나세미텍이 그 TC 본더 이제 후발주자긴 했지만 계속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70% 정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향 이제 세메스라는 곳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HBM 쪽 지금 계속해서 수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회사 이제 세메스뿐만 아니라 그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고 계속 모색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을 하다가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 그런 이제 하나세미텍이랑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맺게 되면서 한미 반도체도 계속해서 공급망을 다변화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거래처를.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와 협력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마이크론 쪽도 여전히 최근 몇 년간 TC 본더 장비를 한미 반도체로부터
꾸준히 계속 공급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BM 시장에서 그리고 또 올해도 HBM 이제 뽀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가 이제 TC 본도 쪽에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 지금 비전의 자회사가 하나세미텍이잖아요. 올 이제 초에 그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 들어가게 되면 아마 올 하반기나 연말쯤부터 납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이런 본더 시장이 열리는 거를 계속 경계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미 반도체를 비중 지금 한 20% 정도 가까이 들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차라리 10% 정도로 좀 줄이시고요. 대신에 지금 최근에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 보면 소재 관련 기업들 덜 올라가긴 했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그 소재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보시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괜찮다 하시면 차라리 나눠서 분산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한미 반도체가 추세가 꺾이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만약에 너무 불안하다 하신다면은 15만 원 이탈 여부 보면서 비중 줄이시거나 내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빠르게 또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종목들 아직은 많은 시장이니까 일단 종목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추세가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프리마켓 시장에서 찍어줬었던 그 24만 원 언저리 구간대까지 다시 회복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구간대까지 가려면 대략적으로 뭐 빠르면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텀을 두고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추세가 꺾이진 않았지만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잠시 후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 통해서 다른 종목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저희와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꼼꼼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도 가능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도 가능한데요. 채팅으로 들어온 상담이 있어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오영수님께서 동방 메디컬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9,73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멘트로 기관이 많이 파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는데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작년 11월 26일 이후로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방 메디컬 작년 2월에 상장한 기업이더라고요. 동방 메디컬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맞습니다.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쁘게 팔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5년도에 상장을 했고 한방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 이제 제품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문제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의료기기 쪽에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필러 제품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해서 기관 물량이 매도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하루도 안 거르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은 오버행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버행 물량만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도 보호 예수가 걸려 있었는데 이 보호 예수가 풀렸어요. 최대 주주 지분이 얼마냐면은 지금 48.6% 정도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8.6%에 대한 물량도 언제든 출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모멘텀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12월 18일 날 7,200원 여기 이제 기록이 보이실 텐데 만약에 이 구간이 다시 한번 깨진다 하면은 저는 공모가 절반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규 상장주 전반적인 흐름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버행 우려도 더해지고 있고 지금 특별한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가 하나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실적도 보면은 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비중이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이 구간은 버티셔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15,000원까지도 갔었습니다. 무려 2번 갔었어요. 그래도 엄청 높은 가격대 잡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구간은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수급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피겨 가격이죠. 10,000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시면 홀딩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방 메디컬 정말 수급이 조금 걱정입니다.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SFA 반도체고요. 네. 매수가는 6,110원에 20%요, 비중.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네. 급등이 나왔지만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좀 걱정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오를 것 같아서 제가 따라간다고 네. 그 올라가는 시점에 잡았는데 네.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이게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추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쉬어가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정 대표님께 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초보 투자자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매매 형태이긴 하거든요. 네. 예,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해야 될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사실 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올라갈 때는 비중을 처음부터 20%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네. 내가 이렇게 매매해서 지금 좀 많이 멘탈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매매를 해서 내가 손실 구간에 나와서 대응을 못 하는구나. 계속 경험치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이제 앞으로 매매하실 때 이번 이런 이제 경험을 토대로 빨간색 양목 나올 때 무리해서 비중 20% 넣지 마시고 네. 그래도 운이 좋으신 편이에요. 지금 장이 그나마 좋잖아요. 네. 장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 비중 20% 이렇게 들어갔다가 어마어마한 급등량 겪으시거나 하면은 정말 주식이 싫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초심자의 행운과 또 장세가 받쳐주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그대로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근데 대신에 다음에는 비중 네. 20% 이상 한 번에 특히 중소형주에 무리해서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형주요? 네네, 지금 중소형주예요, SFA 반도체가. 네, 대형주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SFA 반도체가 그 반도체 공정 중에서 뭘 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아니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올라가고 있을 때 뒤에 이렇게 반도체라는 이름 붙어서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냥 삼성하고 또 연관되어 있다. 이것만 듣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하시다가 보면 중소형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례로 이제 서울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기업에 대한 사업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반도체긴 반도체인데 광 반도체, 그러니까 조명 이런 데 이제 쓰이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 정말 그냥 빨간색 양목만 보고 쫓았다 한다면 당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실 땐 분봉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SFA 반도체는 다행히 그런 이제 서울 반도체처럼 광 반도체 이런 쪽은 아니에요.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를 전공정단에서 웨이퍼를 통해서 미세로도 그리고 하잖아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립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검사도 해야 되겠죠.
그걸 네. 이제 후공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곳이 SFA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어떤 기업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 관련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패키지 수요가 늘고 있는 게 HBM이라든지 GDDR7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 반도체 수요가 계속 첨단 제품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수요가. 네. 예, 그러면은 반도체를 계속 그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가 같이 함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FA 반도체가 사실 테스트 장비 중에서 가장 좀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몇 개가 있는데 두산 네.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차라리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에 20% 들어가면은 아.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근데 SFA 반도체는 그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도 약간 2군, 3군, 약간 아웃사이더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종목 흔들리더라도 그건 좀 감안하면서 가셔야 돼요. 중소형주니까 가벼워요. 그래서 변동성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나쁜 변동성은 아니거든요. 오르내리락 하면서 물량이 이제 돌아가면서 매수 매도 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보유를 그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여기서 비중 더 투입은 하지 마시고요. 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월봉상 보면은 매물대 저항 한번 맞았어요.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이냐면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과거 방송 보고 계시죠? 네. 2020년도 구간에서 어깨 한번 맞고 그리고 머리 구간이 2021년도 코로나 그 팬데믹 때 이때 네. 이제 삼성전자도 고점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거래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악수 효과를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어깨 구간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앞서서 다른 분 이제 조언해드릴 때도 헤드앤숄더 구간에서 어깨 구간을 돌파를 하려면 업황이 좋거나 거래량이 크게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반도체 업황 좋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량 다행히 지금 붙어주고 있는 시기. 그렇다는 네. 거는 6,60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한다면 8,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구간대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빨간 것만 보고서 접근하시면은 수익 네. 조금 났을 때 매도해버리죠. 예. 그렇죠. 그렇죠. 변동성 겨우겨우 맞아요. 버텼는데 네. 예, 수익 뭐 한 5%, 10% 수익 보고서 그냥 팔아버리신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변동성 잘 버티셔서 6,600원 일단 돌파하면은 좀 네. 더 수익 내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월봉 흐름 6,600 보시면서 네. 돌파한다는 거죠, 그럼. 네, 돌파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무조건 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래요? 업황이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돌파 시기는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 삼성전자가 이번 달 말쯤에 또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네. 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 움직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 돌파 나오는지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기다릴까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멘텀이 있다. 요 정도만 그 스케줄 상으로 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알찬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중소형주 20%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워낙에 비중을 한 곳에 많이 쏟는 거를 별로 지양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면 대형주, 좀 큼지막한 종목들도 확신이 있는데 20%를 담는 건 좀 무리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네. 10만 전자 밑에 아래 구간에서는 비중을 20%, 30% 들고 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또 14만 전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만 원대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것과 지금처럼 올라갔을 때 20, 30%를 비중을 매수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전략이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찍어나가고 있는 구간에서 올라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동으로 올라탈 때는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기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들어가시고 거기서 어차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추세상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확보된 수익률이 조금 많다
한 15%에서 최대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이 확보된다 했을 때 그때 불타기를 해서 계속 좀 더 추세를 타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건 LG전자 같은 아까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저평가 밸류에이션 지금 네. 취급받는 그런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뭐 2년이고 3년이고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LNF라든지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면 여전히 지금 저밸류에이션 상태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비중을 20%, 30%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고 쭉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하락장에서는 많이 나올 경우에 마이너스 30%, 40%까지 찍어줬다가 확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평단을 낮춰야 되니까 비중을 처음부터 한 10% 정도 들어갔다가 한 마이너스 30%, 40%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10% 정도 비중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럼 평단가도 떨어지겠죠. 그럼 반등 나올 때 지렛대 원리로 평단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서 네. 원래 비중 5%로 되돌린 다음에 끌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구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런 전략을 생각 안 하시고 처음부터 매수 비중을 20%, 30% 왜냐면은 분할 매수를 하면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종목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전략을 잘 고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방에 투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간에 분할 매수 전략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과 함께 이런 꿀팁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노테크에 대한 고민 2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노테크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송려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실까요? 예, 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자리가 저는 단기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노테크가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 친구 공모가가 14,700원인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금 바닥까지 온 거거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700원이 공모가였음에도 불구하고 85,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면서 전형적인 신규 성장의 흐름을 띠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 이 친구는 일단은 기대가 굉장히 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복합 신뢰성 환경 시험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극도의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검사 장비예요. 근데 이게 쓰이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전 세계 이 친구만 있냐? 그건 아니죠. 독일이나 일본도 있는데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던 게 시초가에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기관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성장성으로 이제 기대감이 더해졌는데 이제 상장 이후에 수주가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장비가 계속해서 국산화 추세를 타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이노테크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간 2만 원 초반 구간이 저는 단기 바닥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가 않아서 다행이에요. 네. 만약에 비중이 크셨다고 하면 저는 일부분은 손절 의견을 좀 드렸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구간이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지 거래량만 들어와준다라고 하면은 3만 원, 3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노테크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 목표가 3만 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1만 원에 10%입니다. 지금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반등 나와가지고요. 그쵸. 반갑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알테오젠을 필두로 좀 오후 낮 시간대 반등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유정 대표님께 ABL 바이오에 대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 ABL 바이오 지금 구간에서 근데 매수를 하신 이유가 따로 뭐 있으신가요? 한 열흘 전에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으로 했다가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알테오젠 그 영향으로 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상담 부탁드릴게요. 다행히 뭐 비중 그렇게 높진 않으셔서 하단 내려가면은 손절 대응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예, 보통 이제 손절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예, 손절 대응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셔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제약 지수가 1.4%대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ABL 바이오도 같이 이제 반등을 좀 준 부분들도 있고요. ABL 바이오가 매출액이 작년에 이제 또 비약적으로 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술 이전 했었던 게 이제 마일스톤 수령 받으면서 매출액이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ABL 바이오 하면은 이제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그 플랫폼 기술이 그랩바디 B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혈관 장벽을 효과적으로 통과하는 이중항체 전달 셔틀 기술인데 이게 요즘에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또 트렌디한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ADC 항체약물 접합체 관련해서도 지금 임상 1상을 위한 임상 시험 계획서도 지금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초기 임상 데이터를 이제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하니까 여전히 이런 관련 모멘텀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담도암 신약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미국 컴퍼스 테라퓨틱스가 글로벌 권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그 임상에서도 치료 효과가 나타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기술 이전 했었던 후보 물질들이 임상 들어갈 때마다 마일스톤이나 이제 로열티를 계속 수령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ABL 바이오가 지금 높게 또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은 이미 이슈가 나올 만치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까지 뒷받침이 돼야지만 펌핑이 돼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한번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대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코스닥 지금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코스닥이 활성화가 되려면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업종 섹터가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이제 제약 지수가 다행히 좀 올라줬고 코스닥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이번 달에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는 사실 그냥 큰 이벤트인 거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뭔가 모멘텀이 계속 나와주는지를 사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ABL 바이오도 지금 12월 달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짧은 대응을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하단 일단은 18만 원 구간대 1차 대응 구간이거든요. 비중 축소 내지는 짧게 정리하시는 구간으로 보시고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구간대예요. 매수가 21만 원 구간대 돌파하면은 추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단식 상승세로 ABL 바이오가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21만 원 돌파 여부와 함께 하단 18만 원 이탈 여부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539님께서 SNS텍 남겨주셨고요. 65,0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나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식 시작하자마자 무서워요 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 처음부터 비중을 참 많이 실으셨습니다. SNS텍 지난 13일에 7만 원까지 찍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송렬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SNS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감하신 시청자님인 것 같아요. 네. 비중 50% 지금 갖고 계시는데 처음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첫 종목 치고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첫 종목 샀을 때 그 종목 지금 없어요. 흔적도 없는데 일단 SNS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핵심 소재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블랭크 마스크라고 이게 이제 전체 매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핵심 소재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SNS텍 같은 경우는 최근 1월 13일 날 7만 원까지 도달했습니다. 도달했는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사실 어느 정도 시그널은 나왔어요.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이 나왔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지금 이제 단기 고점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의 시그널은 나왔는데 SNS텍은 제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1월 13일 날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 감소하고 3일 연속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인이 뭐냐?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13일 이후 14일부터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최근에 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급등 이전에는 주가가 얼마였냐면은 53,000원대였어요. 5만 원, 53,000원, 그러니까 5만 원 언더에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65,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구간 차익 매물 그래도 소화하는 흐름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목표 주가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NS텍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유정 대표님으로 순서가 가야 하는데 유정 대표님이 말씀을 너무 길게 잘 해주셔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이번에 송류 매니저님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실까요? 오진이고요. 네. 21,100원에 10%입니다. 21,100원에 10%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목표가 혹시 정해두신 목표가가 있을까요? 한 23,000원? 오, 23,000원. 원전주가 최근에 잘 가고 있고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번 송류 매니저님께 목표가를 어디까지 두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시청자님이 우선 수익권이신데요. 굉장히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진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사셨을까요? 원전이요. 아, 예, 맞습니다. 원전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도 온도 그리고 계측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자회사 우진엔텍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 원전 안에 들어가는 핵심 계측기가 있습니다. 논해핵 계측기라고 하는데 이 논해핵 계측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개 국가만 제조를 할 수 있어요.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우진입니다. 그래서 원전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종목이고 우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한 번은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단기 고점까지 다시 한번 왔는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비중 아니라 좋은 비중 잘 조절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막 시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향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 수출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 모멘텀도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모멘텀이 기대가 되냐면은 앞전에 이제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그 모멘텀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우진이 가장 빠른 종목은 아니에요. 가장 빠른 종목은 한전기술로 이제 설계 쪽이 가장 먼저 반영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차차 기대감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갖고 가셔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짧게 대응을 드리자면은 지금 전고점 부근이 22,500원이거든요. 지금 비중 10% 잘 가지고 계시니까 이 구간 유지하셨다가 목표 주가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진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644님께서 기아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145,2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계속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기아가 최근에 상승세를 가파르게 타면서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는데 많이 올라서 좀 두려우신 걸까요? 유정 대표님은 계속 가져가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실 겁니까? 아, 약간 애매한 구간에서 내동을 하셔서 애매합니까? 또 따라 타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아가 최근에 이렇게 시세가 가파르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일단 1차적으로 보자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역대 최다 또 판매 대수를 기아가 또 수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신차주를 발굴해서 6% 이제 성장하는 거를 기아 쪽에서 지금 목표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에 비해서는 사실 기아차 주가가 이제 같이 함께 가고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지분 가치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기아 쪽에서 그 HMG 글로벌을 통해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런 로봇, AI 관련된 모멘텀도 강화될 것이다. 그런 지금 내러티브로 기아도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14만 5천 원 구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일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도 이제 양봉이 나왔으면 좋으셨을 텐데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올 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매도 심리도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 중에 이런 대형주가 급등세가 지금 강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 타점이 지금 아쉬운 부분을 일단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매수가 부근, 그러니까 본전 부근을 이탈한다 한다면 더 눌렸을 때 재공략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 시작했을 때 흐름 좀 보시면서 본인 매수가 구간 아래로 이탈할 것 같다 한다면 깔끔하게 끊어내시고 다음 구간대를 노리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대응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지는 비중 어차피 10%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비중이라도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일단 반매도라도 해놓으시면 눌림목에서 다시 원래 비중으로 10%로 또 되돌리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단 자체도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전략으로 구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상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만 봤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지금 가중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다음 주 대응 좀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매수가 구간 아래로 이탈하지 않는다. 다음 주에 만약에 양봉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기아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카카오요. 네, 카카오에 대한 고민이시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만 원에 30%. 오, 가지고 계신 지 꽤 오래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많이 높은 데서 샀는데 다시 네. 물타기 해서 그 매수가를 낮춰놨어요. 평단가까지 낮췄는데 좀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요즘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어려우신 부분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종목을 체인지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카카오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좀 손절을 해야 할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한번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 지금 매수가가 8만 원이시잖아요. 네. 네. 중장기로 혹시 보유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가격만 된다면 중장기 지금까지도 가져왔으니까 네. 가져갈 의사는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국가대표 AI가 또 시장에 이슈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카카오도 패자 부활전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 뉴스 보니까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네이버 쪽에서는 일단은 뭐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카카오도 지금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카카오에 사실 지난해 들어왔었던 이슈들을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들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모멘텀이 사실 그 국가대표 AI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챗 GPT도 같이 연계해서 그 AI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카카오가 그 네이버와 이제 비슷하게 실적 개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작년에 컨센서스 사항으로 봤을 때도 매출에 이제 그 7조 수준에서 8조 수준까지 늘어났고 영업이익 수준 역시도 2024년도 4천억대에서 6,800억까지 비약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3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4분기에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 모멘텀을 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카카오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은 저는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중장기 전략 계속 고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8만 원 구간대면은 꽤 과거에 이거 매수를 그러면은 과거에 하신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 됐어요. 이게 네네. 원래 14만 원에 샀는데 네. 물타기를 해서 이제 좀 비중을 늘렸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30% 지금 비중이고 최근에 올라온 가격 구간이 7만 원대인데 이게 절대 8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 네. 예, 가격 구간인지라.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거의 한 3년, 4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뽕을 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8만 원 구간 일단은 본전권까지 올라온다 했을 때 돌파하면은 뭐 과거 17만 원 구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10만 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는 이미 작년부터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계단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하면 올해 N자 파동 나오면서 본전 부근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기간 일단은 올해 중으로 보죠. 왜냐면 올해 또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제화 이슈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 네. 예, 관련 모멘텀 주목하시면서 좀 더 보유를 해보세요. 예,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이 보유하시고 아무튼 10만 원대까지는 가져간다라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저 역시 파이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풍산요. 네, 풍산이시고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13만 되시죠? 5천 원에 2% 샀는데 이거 내려가서 어떻잖아요. 13만 5천 원에 2% 비중이시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송렬 매니저님의 풍산에 대한 좀 인사이트가 좋으셔서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시청자님 지금 이제 13만 5천 원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풍산 어떤 기업으로 알고 사셨을까요? 뭐 사실 풍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구리 모멘텀도 있고 방산 모멘텀이 있는데요.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비철금속 사업부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구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같이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방산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포탄을 정말 잘 만듭니다. 포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도 우회 수출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풍산 일단은 2% 비중 가지고 계신 게 저는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풍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 구조긴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없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풍산 좋은 거는 지금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풍산이 지금이야 12만 원, 17만 원대지만은 솔직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한 7만 원, 6만 원대에서 많이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비중보다는 저는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7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이 구간이 빠지냐 안 빠지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12만 원 구간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11만 5천 원 구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작년 8월, 9월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11만 5천 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7만 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방위비를 2,000조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155mm 포탄 자체가 없어요. 미국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풍산이에요. 그래서 방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봤을 때는 17만 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가 11만 5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9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대응하신다 싶으시면은 11만 5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조금 더 나는 버텨볼 것이다 하시면은 9만 원 손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봤습니다. 저희 시간상 마지막 상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네이버 28만 5천 원에 매수했고요. 네. 20%요.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이버 네.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 때문에 하락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유정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이버가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그 모멘텀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약간 좀 계속 좀 답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치고 가줘야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도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추세를 다시금 상방으로 돌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법제화가 원래는 올해 이제 3월을 목표로 이제 추진되고 있긴 한데 발행 주체를 지금 둘러싸고 정부랑 지금 여당 간의 이견들도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왜일까 또 찾아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이런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이제 발행을 하거나 할 경우에 중앙은행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쟁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핀테크 업계 쪽이랑도 계속 규제 관련한 논의들, 이런 논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네이버가 최근에 그 두나무, 네이버 파이낸셜이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일단은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20%인데 떨어진다고 해서 굳이 더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대신에 주가가 흔들리면 22만 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변동성은 좀 감안하시면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네이버도 지금 카카오랑 이제 비슷하게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된다면 30만 원대 일단은 진입을 목표로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매수가 구간도 보면은 30만 원 돌파 흐름 보면서 가시려고 지금 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30만 원대 돌파하면은 어차피 월봉상 헤드앤숄더에 해당하는 구간이 32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 구간대까지 일단 스테이블 코인 법제와 관련된 이슈 3월 달에 일단 또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관련 모멘텀 계속 예의주시 하시면서 종목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이어 네이버에 대한 상담까지 해결해 봤습니다.